자,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지금 잡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로봇계, 공학에 관련돼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로보스틱 이쪽을 좀 이끌어가려고 인수를 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예요. 본인 돈이에요, 이게. 예, 본인 돈이 20%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쪽을 좀 더 키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전기차들은 다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를 왜 사냐 그랬더니 자율주행 관련돼서 편하대요. 가만히 있어도 차선 지켜서 앞뒤 차 간격 거리 맞추면서 잘 간대. 자율주행차라는 거죠.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더라. 현대차의 가격은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고 넘어갈까? 잠깐만요. 네, 꽤 올라왔어요. 여기서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요. 현대차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성장주라는 거지. 네, 진짜 성장주라는 거지. 지금 이전의 고점은 여기였었던 거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올라올 때에 현대차 왜 올라왔어요? 이때 기아차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의 캐퍼가 커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시장의 캐퍼가 해외 시장의 판매량이 국내 시장의 판매량보다 훨씬 많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간 좀 눌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다른 종목보다는 올라온 건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올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 20만 원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현대차가. 왜냐하면 얘 성장주로 봐야 돼.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주로 봐야 되고요. 제가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드론 얘기를 하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현대차가 진행하는 것들. 현대차가 드론 만든다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지금은 중소기업의 드론이라는 업종이 중소기업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풀려야 돼요. 그렇죠? 방산 관련돼 있는 드론은 한화가 만들어야 되고요. 운송 관련돼 있는 드론은 현대차가 만들어야 되겠지.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지금 했잖아요. 얘네들이.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전기차에 대한 캐파가 훨씬 더 커졌어요. 정부에서도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CO2를 줄이지 않으면 CO2를 줄이지 못하는 부분에 벌점과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 기후협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면 바로 달려가서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리스크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환경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쪽에 현대차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전기차야. 얘는 무조건 모빌리티들, 디바이스, 모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성장 속도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야, 이 현대차는 더 사야 되겠구나. 안 산 게 아깝다. 라는 그런 생각이 눈에 딱 들더라고요. 그쵸? 당장에 내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율주행이야. 그럼 제가 제시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죠? 그걸 사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자율주행, 그 다음에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전기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는 훨씬 더 크게 필요한 그런 상황일 거고,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그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은 팔 이유가 없지. 그건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그거 팔 때에는 최소한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유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이 유상증자가 따블났을 때, 그러면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포스코 케미칼로 들어가 있는 자산이 최소한 300%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요. 3배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요. 그때 가서 팔지 안 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여기에 5G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5G가 돼야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매끄럽게 통신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G에 관련돼 있어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그거는 내년도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의 맥락을 우리가 잡고 이번 주를 봐야 되는 거고,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아니지 1월달 시장을 조각을 해내야 되는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트레이딩적으로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오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요. 핵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갖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제가 이거 보내드렸잖아요. 요거 포스코 케미칼, 삼성전기, LG화.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있는 부분은 안 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000660. SK 하이닉스도 봐야 되잖아.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잖아. 이제 알겠죠? 반도체가 가야 돼.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였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희한하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이때 그냥 들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난 작년 8월 달서부터 올라올 때 이게 삼성전자에서부터 움직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 내릴 때 여기서 삼성전자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그냥 이견 없어요. 이견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코로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내년에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가 잘 되면 한국은 진짜 좋은 거예요. 뭐든지 좋아. 반도체가 되면. 수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 좋아.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5A를 계속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업종 요 부분 봤을 때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굴곡은 있었지만 반도체의 호황 사이클은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몸에 안 와다. 반도체가 진짜 호황 사이클인가? 삼성전자 그래, 그때 샀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삼성전자보다 딴 쪽이 더 수익 많이 났잖아요, 솔직히. SK 하이닉스 지금 올라온 거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온 부분하고 다른 거하고 수익률 비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더 컸거든.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봐야지, 우리가. 이건 봐야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내년에는 더 크게 들어올 것 같아. 그치. 호황 사이클이 2년 주기 사이클이니까 2020년, 2021년, 그래, 21년 더 들어오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IT나 IT 부품이나 IT 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영향이 적은 거지. 오히려 혜택이 있는 거지. 5A에 대한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 있잖아요. 지금 TSMC 잡으려고 삼성전자가 도끼 품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D램도 좋아질 것 같아요. D램이 좋아졌었던 부분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증권회사에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그때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생각나서 그래요. 제 선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었고,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라는 것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이분이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화천기계였다. 내가 화천기계를 그 사람이 분석한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내가 내 동기들 앞에서 브리핑했을 때 진짜 찬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동기 중에 1등을 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선배가 무엇을 차고 다녔냐면 손목에 차고 있던 게 롤렉스야. 증권사 직원이 롤렉스, 그때 롤렉스가 몇 천만 원짜리. 그럼 나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 그게 왜 그 선배 손목에 있었냐면 고객이 선물을 준겨. 이거 받았다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 그때의 차 몇 대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뭐로 수익 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로 수익 낸 거야. 네, 삼성전자로. 그게 삼성전자의 호황 사이클이었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했거든? 그때의 삼성전자의 호황 사이클의 첫 번째가 1994년, 1995년. 이때였던 거야. 이게 1차 반도체의 피날레가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었지. 이때가 PC 수요 급증. 자, 이해되나요? 요거 이해가 돼?
아, 그래. 그때 당시에 저도요. 그 어렸을 때 로얄 컴퓨터라고 있어요. 이게 IBM 컴퓨터 카피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때에 그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 남문 가운데 중앙극장 옆에 이쪽 큰 매장에 로얄 컴퓨터 매장이 있었어. 내가 그 이름도 기억나.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학과를 갔다고. 물론 이제 경제학과로 바꿨지만 이때가 PC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때 공감이 가나요? 공감이 가. 그리고 두 번째. 아, 나 이거, 조사를 하면서, 야, 이거 전율이 딱 일어나더라고. 전율이. 잘 들으셔야 돼요. 2017년. 2018년. 이때 삼성전자 대박 쳤죠. 그죠? 삼성전자 대박 쳤잖아, 이때. 이게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대박 쳤잖아. 이때 왜 대박 쳤어요? 야, 지금 뭐 해가지고 무지하게 수익 냈잖아요. 2018년도 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진 거지. 2016년도, 17년도, 요때. 18년도, 19년도에 떨어진 거지, 그치? 아, 요때다. 2016년, 17년도. 그쵸? 이때 뭔 얘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구름.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서버. 구글 나오고 뭐 서버에 대한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버 서울에다가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은 그 조사를 안 해서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PC 수요가 급증을 했고 여기에서 클라우드하고 서버에 대한 반도체가 필요했었던 거. 요게 공감이 가나요? 이해가 되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세 번째. 이게 2020년이야. 2021년, 2022년. 이거야, 이거. 이게 다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비대면이야, 비대면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온라인 교육해야 돼. 반도체 필요해. 그죠? 온라인 교육해야지. 재택근무해야 되잖아. 재택근무하는데 요즘에 뭐해요? 컴퓨터 사양 떨어지면 못해? 다 바꿔야 돼. 노트북으로도 바꿔야 되고. 난리예요, 지금. 원격 진료해야 되지. 원격 의료해야 되지. 그 다음에 원격 교육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5G하고 연결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겨.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년은? 야, 이거 조금만 더 일찍 생각하면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내년도 전반기에 대한 부분을 밀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연말하고 연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요. 왜 오늘 얘기했냐면요. 다음 주 12월 27일 날은 낙패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냥 즐겁게 끝내야 돼.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올해의 오잘매. 그 오잘주. 오잘 종목. 진짜 잘 매매한 종목. 이거 100% 수익 나는, 이게 자화자찬해야 되는 27일이고요. 12월 22일이 오늘이잖아. 오늘이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 결국은요,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더 커지겠죠. 지금은 PC에 대한 부분에 클라우드에서 내려서 컴퓨터 게임을 하잖아. 컴퓨터 사양이 좋을 이유가 없어, 이제. 그쵸? 클라우드 컴퓨터 게임 하잖아, 이제. 클라우드의 인프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파운드리 지금 TSMC 잡으려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지 센싱 같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컨택을 받고 있잖아. 삼성전자만 그런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만 그런가? 아니요. 그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요. 이거 봐보세요. 000660 SK 하이닉스. 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진짜 이 사람이 빠른 사람이야. 옛날에 그 선물 옵션 투자해가지고 자금 횡령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큰 코 났었잖아요. 1,500억인가 2,000억 날려가지고. 이분은 진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보다는 기업을 M&A 해러 다니는 사람이요. 이분이 지금 그 프랑스인가?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SK 바이오팜. SKC, SK케미칼 연결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야 돼, 진짜로.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뭘 인수했어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했잖아. 도시바의 낸드 사업 부분 투자했잖아. 그거는 못 가져와. 일본이 하도 난리를 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이 도시바 쪽 가져왔잖아. 메모리 부분. 그 인수했잖아. SK 하이닉스가 D램 수요 이 부분을 예견하고 D램 수요 늘어날 거고 낸드 사업 부분 인텔 거 인수를 했잖아. 그거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반도체야. 결국은 이쪽 부분인 거야. 이 슈퍼사이클은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쵸?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졌지, 이제. 그림이 크게 그려지지. 야, 내년도가 더 크겠다, 이거.
제가 2020년도 돈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 스타트하면서 그냥 콱 하고 밀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년도는 더 클 것 같아. 그 와중에 포스코 케미칼 안 팔어. 그거 팔면 안 돼. 이 삼성전기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팔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회원님들 좋은 주식으로 가자. 내년도에는 진짜 좋은 주식으로 가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내가 쌍피 종목 내가 내줄 테니까 그거 매매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당장에 SK 하이닉스 산다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SK 머티리얼즈 방송에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움직이잖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특수가스 만드는 회사. 야, 이런 쪽이구나. 이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이끌어 드릴 거고 눈에 잡히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